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.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. 이 중동 역학 구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이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번 결정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. 그렇겠죠. 예. 이란에게 사실은 그 걸프 국가라고 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이제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지 않습니까? 예. 제일 북쪽에 이제 쿠웨이트가 그 이라크하고 사우디 사이에 딱 있고 조금 내려와서 이제 뭐 바레인 또 카타르, 바레인은 섬이고 카타르는 반도고 예. 이렇게 혹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, 오만 뭐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걸프 국가인데 물론 뭐 이라크, 이란도 걸프 국가긴 한데 그쪽은 또 이제 조금 뭐랄까 진영이 다르죠. 예. 그래서 이쪽 그 남쪽 서쪽 그러니까 서남 쪽의 걸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집중타를 맞았죠. 아랍에미리트가 미사일 드론 공격 무려 2,200여 차례를 맞았다. 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걸프 협력 기구라는 게 있어요. GCC라고 해서 오펙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말하는 카르텔이고요. GCC는 물론 이제 경제 협력도 하지만 그 안보 협력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구인데 죄송합니다. 이 UAE 아랍에미리트가 자기들에게 공격이 집중되니까 이거 사우디 그 GCC나 오펙의 이제 소위 말하는 좌장은 사우디아라비아니까. 예. 이 좀 우리 이 공동 대응을 하자. 그랬는데 뭐 사실 별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뒤끝이 아닌가 싶은데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화가 나긴 났나 봐요. 28일 날 걸프 협력회의 긴급회의가 사우디 제다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그냥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죠. 우리 네. 오펙 탈퇴한다. 물론 오펙뿐만 아니라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오펙이 회원국이 13개인데 오펙 플러스는 여기에 비오펙 국가 10개국이 뭐 러시아,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들어 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그 양쪽에서 다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이제 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뭐 석유 카르텔 뭐 이런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안보라는 측면 그다음에 지금 산유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탈석유 시대, 포스트 석유 시대.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뭉뚱거리는 어떤 국가 생존 전략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국제사회 국제 질서가 패권이 불안정한 시대입니다. 미국이 사실상 패권 국가인데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의 패권을 뭔가 좀 망가뜨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. 그럼 거기에 대항하는 뭐 패권에 대항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적인 가치에 뭐 조금 국가를 기대려면 이게 별로 끌리지 않습니다. 솔직히. 예. 이게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.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가 그런 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펙 안보 또는 다른 국가 어떤 생존 전략 차원에서의 GCC 걸프 협력 기구 이 둘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조직인데 예. 그 둘 다 불안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탈퇴 선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오펙은 물론이고 GCC 걸프 협력회의 안보 지형 변화 걸프 협력회의 안보 지형이 변하면은 이건 꼭 중동 전체의 어떤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니까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그래도 산유국인 만큼 오펙 탈퇴가 좀 위험한 선택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잖아요. 그런데 사실 그 아랍에미리트가
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기민하다고 해야 되나요? 예. 그러면서 약간 영리하다고 할까? 이런 측면을 많이 보여줍니다. 아랍에미리트는 그 에미르라는 것이 우리 과거에 토후국 이렇게 말했습니다. 토후. 예. 그런데 그게 어감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좀 작은 뭐 도시 국가의 왕?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7개의 그 에미르국이 모인 연합체거든요. 예. 그런데 그 중동의 이제 그 걸프 쪽의 좌장은 역시 사우디가 이제 가장 패권 국가, 지역 패권 국가인데 이 둘을 비교를 하면요. 사우디와 이 아랍에미리트는 국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.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예. 그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요. 석유 매장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고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사우드 가문의 나라거든요. 그 가문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옛날부터 강력한 집단이고 거기다가 여기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? 이슬람교의 그 종교적인 정당성, 성지의 어떤 상징성, 그리고 석유, 그리고 또 이 미국하고 밀착한 그 어떤 안보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이제 지역 패권인 자인데 그 아랍에미리트는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미미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어떤 뭐 조금 과장하면은 주도권 경쟁을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예요. 그래서 뭐 흔히 이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. 사우디를 큰 부자라고 예를 들어 비유를 한다면 이 아랍에미리트는 알부자다. 그 알부자란 말은 뭐냐면은 이 덩치나 규모 면에서는 사우디를 못 따라가지만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는 탈석유 시대의 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시다시피 우리 뭐 딱 떠오르는 게 두바이죠. 두바이라면 뭐겠습니까? 이 허브 아닙니까? 물류, 뭐 금융, 거기다가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우주 프로젝트까지 2021년에 화성 궤도에 우주선까지 보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 뭐 소프트 파워 세계 부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다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네트워크에 충실합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,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도 제공을 했고요. 아이언빔도 제공을 하고 또 이란의 그 미사일 정보까지 제공을 했어요.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 경제, 탈석유, 안보 이런 쪽에 굉장히 긴밀하게 잘 움직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아크 부대 보내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또 이번에 천궁2가 거기서 대활약을 했죠. 이런 것들이 이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그 영리하게 지금 안보 전략이나 군 병력 규모가 6만 얼마밖에 안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, 러시아, 미국 무기보다는 이스라엘이나 한국과의 협력이 훨씬 더 이 아랍에미리트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사우디와 차별화하면서 경제 안보 양 측면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왜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석유 시대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단지 그냥 오펙 탈퇴라는 이 하나의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안한 패권 시대에 어떤 국가 전략적인 움직임 이것이 갖는 그런 어떤 상징성 또는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것들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이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은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영어로 이제 UAE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로
다음 이탈 국가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펙 자체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. 생각이 이게 드는데. 이제 사실은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해서 뭐 석유 수출이 어떻게 될까, 유가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문제지만 예. 더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펙이 장장 큰 일이 어허. 났어요. 사실 오펙이 70년대만 해도 세계 석유 공급의 한 85%니까 그때는 이제 오펙이 뭐 한번 감산을 하면 기름가 확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. 그래서 네.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막 쥐고 흔들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그 비중이 50% 정도로 떨어졌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뭐 대체 에너지원들이 많이 나왔죠. 예. 신재생 에너지. 그리고 이제 오늘날 AI 시대 아니겠습니까?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전력이에요. 예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석유 자원의 의미가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아무리 전력이 많아도 항공기, 항공모함 또는 뭐 전투기 이런 게 전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그렇죠. 거거든요. 석유 제품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. 30초 정도 마무리해 볼까요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변하는 거죠. 에너지에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미 오펙이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카타르는 오펙 내 3위 산유국이에요. 예. 이게 이제 쑥 빠져버리면 안 그래도 그 이전에 여러 나라가 오펙을 탈퇴했습니다. 이미 카타르, 에콰도르, 앙골라 뭐 등등 인도네시아. 그래서 이 오펙이 자칫 이러다가는 이 조금 비중이 있는 나라가 하나만 더 탈퇴를 해도 오펙이 과연 존속할 수 있느냐. 이런 이제 위기에까지 네. 몰렸다.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